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문신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문신이 어쩌다가 지금의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 그 길고 긴 역사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신이란 단어와 딱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면 막 논란이 되기도 하고 회사 갈 땐 왠지 좀 가려야 할 것 같고 그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운 주제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문신이 처음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였을까 하고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문신의 의미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아주 먼 옛날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할 곳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문신은 지금과는 완전 딴판으로 믿음과 정체성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신은 요즘처럼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하나의 주술적인 의식이었던 거죠. 전사들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제발 지켜주세요 하면서 신의 보호를 빌거나 나는 이 부족 사람이야 하고 딱 보여주는 아주 신성한 정치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막 정교하고 예쁜 그런 타투는 아니었겠죠. 뼈나 금속 같은 뾰족한 걸로 피부를 쿡쿡 찌른 다음에 거기에 재나 염료를 쓱쓱 문질러 넣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림이라기보다는 흉터에 더 가까운 흔적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몸에 신성한 의미를 더하는 행위, 내 존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행위로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자, 그런데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게 극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신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나라가 점점 커지고 법이 체계화되면서 국가가 이 문신이라는 행위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관습이었잖아요. 이걸 국가가 처벌의 도구로 완전히 흡수해버린 겁니다. 바로 자자형이라는 형벌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몸에다가 바늘이랑 먹물로 죄명을 아예 새겨버리는 거예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기록을 몸에 달고 살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었죠. 이걸 그냥 아무데나 새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마나 팔처럼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도 자를 쾅 하고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된 거죠. 몸이 살아있는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번 보세요. 고려 이전에는 나를 지켜주는 주술이었고 보호의 상징이었는데 자자형 이후에는 범죄의 낙인이 됐어요. 자발적으로 새기던 우리만의 상징이 강제로 새겨지는 불명예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의미가 180도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문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정말 큰 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은 그냥 오직 형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문신을 한다? 그 자체가 문제, 그 자체가 범죄처럼 여겨졌죠. 이제 이 의미의 역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인식 뒤에는 아주 강력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내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니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 아래에서 문신을 하는 건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걸 넘어서서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끔찍한 불효로 여겨졌던 겁니다. 결국 문신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꼬리표들이 딱 달라붙게 돼요. 문신? 아, 저 사람 범죄자구나. 아, 신분이 낮은 사람이구나. 우리랑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 낙인은요, 그냥 나 예전에 죄 지었어 하는 전과 기록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말 그대로 사회적 매장, 즉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했는데요. 그럼 이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흐름을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엔 신앙과 정체성의 증표였죠. 그러다 고려시대의 국가형벌로 그 의미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범죄자의 낙인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사회적 편견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의미가 어떻게 추락해왔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문신 문화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바로 이 깊고 오래된 역사적 기억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의식 속에 쌓여온 이 기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몸에 한번 새겨진 역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문신 말고 또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